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 제목은요. 김건희 검은 베일 조문 패션 논란 결례 또는 트집입니다. 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번에는 이 장례식,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때 착용한 이 검은 베일의 모자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패시네이터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요. 예, 보통 왕실 여성이 공식 석상에서 많이 착용하는 저렇게 검은 저 모자. 모자에 검은 베일이 붙어 있는 저런 형식의 저게 모자입니다. 패시네이터군요. 예,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남편을 잃은 당사자만 쓰는 게 원칙이다. 이 남편이 있으면 베일 없이 모자를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게 맞다. 네. 이 조문객이 상주의 상복을 입은 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왕가에서만 쓰는 거고 남편 잃은 당사자만 쓰는 게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네. 장례식 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김건희 여사만 썼던 게 아니라요. 보시다시피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아내 브리지트 여사도 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다수의 영부인을 포함해서 캐나다 총리의 아내도 이 비슷한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국 언론 매체 역시 네. 이 왕실의 유족이 장례식에서 베일을 쓰는 것이 오랜 전통인 것은 맞지만 이게 꼭 왕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왕실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좀 대통령실도 추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 네. 김건희 여사가 쓴 검은 모자는 사실상 영국 왕실의 요청 사항이었다라는 네. 겁니다. 직접 공문을 보내서 검은 모자 착용을 요청을 했고 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 내외들도 이 검은 모자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설명입니다. 뭐 모자 부분은 좀 해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 말고 뭐 입는 스타일을 또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과거 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네. 패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제클린 여사가 해당 베일을 남편인 고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 행렬에서 쓰면서 좀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관련해서 전부터 일각에서는 계속 케네디 여사를 따라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베일이 달린 모자 패시네이터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케네디 여사를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아니 케네디 여사와 비슷하면은 어떠냐, 네. 이걸 갖고 비판하는 심리를 이해 못하겠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 네. 이 대통령의 아내로서 책무를 생각하고 또 이에 따른 처신을 하면 그렇게 아무거나 따라하지 못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는 동포들이랑 만나면서 정장을 입고 뭐 액세서리를 하고 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 어제 있었던 이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이 동포 간담회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그 모습도 같이 있을까요? 같이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슬 보이네요.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뭐 귀걸이도 안 하고 뭐 따로 뭐 목걸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약간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자꾸 김건희 여사의 또 이렇게 패션이 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참 피곤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한번 이목이 집중되면은 계속 이제 그거를 또 문제 삼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네. 약간 진영 논리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이렇게 문제 삼아야 될 만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분명 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으니까 해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좀 스스로 좀 이런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저는 뭐 예를 들면 박사학위 논란도 저라면은 그냥 박사학위 반납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불송치되고 뭐 수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검법 여론은 높고 그러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거 5년 내내 이럴 건가요? 뭔가 조치를 지금 대통령에서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해법을 내놔야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소하게 하나하나씩 해명하다가 5년 갑니다. 이러다가. 예. 네. 사실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이 해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어딜 가든 이목이 쏠리고 있죠. 어제 윤 대통령 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
배우자인 윤 대통령을 또 지그시 이 정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김건희 여사 모습이 또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유엔 총회가 열렸죠. 여기서 윤 대통령이 거의 11분간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대비 무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1층 특별석에서 이 연설을 김건희 여사가 지켜봤는데 네. 이 간간히 박수를 치고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은 원래 유엔 총회 연설 자리에 함께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총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연설이 끝나니까 이렇게 박수치는 김건희 여사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일단 윤 대통령 이 데뷔 무대, 이 해외 데뷔 무대는 좀 성공적으로 좀 잘 치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은 더 이상 유엔 총회 연설이 아닙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다들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을 그래서 하냐 안 하냐예요. 해요 안 해요? 네, 양국의 입장이 아직도 갈리고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인 우리 측 발표에 좀 마음이 상했다는 일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 중이라고 우리 쪽은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한국 입장이라면 반대로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오.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세네요. 이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원래 외교 일정은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있는 건데 네. 그게 변동된다고 해서 철회 입장 번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목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교수장이 뉴욕에서 만났죠. 네.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좀 합의를 했을까, 조율이 했을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흔쾌히 합의를 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외교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면서 조금 더 소극적인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만큼 네. 구체적인 조율에 난항을 겪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양국의 뭐 온도차라고 저희가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 만나기 전에 이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온도차가 있으면 이게 만날 수 있는 걸까? 이 와중에 그럼 만나면 만난다고 해도 뭘 성과를 낼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중간에 끼는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 강경파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신 지금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자,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가 지금 최근에 일본에 또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민당 내 압박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날짜가 시한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뉴욕에 있을 때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건 그러니까 문제 있지 않나요? 일본 내부에 지금 반한 감정, 혐한 네. 감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합의라도 하면 이게 국내의 반발 여론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라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이제 잘못은 뭐냐면 만나기로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원래 지금까지 외교관계는 만난다고 발표하고 안 만난 적은 제 기억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외교 관계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해야만이 시간을 맞춰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우리 쪽에서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그거 가지고 왜 만났냐 막 여론 일고 일본 신문에서 난리 나고 이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아마 실질적인 회담보다는 네. 간단히 만나는 뭐 도어 스태핑처럼
프로사이드. 간단하게 풀사이드처럼 간단히 만나는 그런 회담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딱 부러지게 지금 이 합의 사항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가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자본을 통해서 네. 보상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직까지 일본 측의 어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잠시 만나는 정도의 뭐 회담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잠깐 만나고 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대정부 질문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한덕수 총리가 좀 보여줬죠. 제가 사실 초반에 노련한 총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마음의 여유를 잃은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또 마침 대통령도 국내에 없는 기간인데 우리 총리가 좀 더 현안에 좀 더 신경을 쓰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탑은 노련하다 했는데 또 혼난 신문 총리로 결정하겠습니다.